뉴스 기사나 유튜브만 봐도 네. 집값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꼭지다. 이제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6월이잖아요. 네.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살 수는 있는데 물건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살 물건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조금 규제라는 걸 했잖아요. 규제를 하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세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얽히면서 물량이 확 줄어드는 시장이 6월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진입해도 되긴 돼요. 다만 용기 한계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락이라는 게 경제 주기상 반드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경제 주기도 이제 하락과 상승과 조정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변화가 돼요. 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은 하락장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 가져가는 시장으로 전망을 하고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비쌉니다. 그래도 사도 되는 시장이고, 하반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크기 때문에 사도 됩니다. 꼭지는 맞아요. 계속 신고가 될 거예요. 하지만은 이 신고가가 갱신을 계속 할 거예요. 갱신을.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뉴스 같은 걸 찾아보면은 아마 지금 고점이라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렵다, 이제 떨어지나라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그 공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집을 못 산 사람들은 2020년, 2021년 이때 후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쌌지만 1년이 뒤돌아서 2021년도, 2020년과 19년을 보니까 쌌던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쌌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시장이에요. 지금 사면은 비쌀 거예요. 그리고 지금 6월 1일 이후부터 호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이 호가가 현실적으로 가끔씩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되는데, 한 개 거래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불같이 퍼져요, 가격이. 그래서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지만은 사도 되고, 다만 당부를 할 게 용기라는 MSG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하락장을 견디기 위한 부분이고, 하락이 오래 가지 않아요. 많이 가봤자 1년, 2년인데 그거를 좀 극복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되고, 우선은 지금 들어간 사람들 조금은 중장기 보유 형식으로 우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 5년, 7년, 8년 정도 가져가는 걸로 하면은 우선 무리는 없고 손해는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막 완전 영끌은 안 되겠네요, 지금은. 완전한 연끌을 하시면 조금은 위험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20대들은 지금 큰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큰 돈이 들어갔고 고가의 주택들은 하락을 할 때,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타워 팰리스가 34억짜리가 17억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네. 반타작. 그런데 반면에 뭐 5억, 4억, 3억짜리 아파트들은 떨어지는 폭이 몇천 단위였어요. 그러니까는 하락장에 대해서 그 몇천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주기가 있던 것처럼 계속 반복돼서 우상향하거든요. 그래서 하락이라는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하면서 우상향을 해요. 예, 그거를 그 방향성이 있으니까는 제가 그래서 좀 들고 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락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고 작은 물건이면은 우상향하니까 가져가라는 말씀을 그래서 좀 드리는 거예요. 장기 전략이 좀 필요하고, 방금 말했던 대출을 연끌을 조금 하셔도 상관없어요.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노동 수입이 젊은 사람들은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대응은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사야 되는 거는 아는데 20대다 보니 아직 시드가 아직 1, 2천밖에 없어서 네. 부동산에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내가 500만 원 있는데 부동 투자해도 될까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못해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시드머니가 좀 필요하고, 그 시드머니가 없을 때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여를 활용해 가지고 플러스 차용증도 쓸 수 있어요. 차용증을 쓸 수 있고, 그 두 개를 활용해 가지고 가는 방법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종잣돈을 모으고 있잖아요. 모으고 있고, 그다음 시드머니가 없고, 그다음에 그 부모님이 증여를 못 해줄 상황이라면요,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 자체를 단순하게 현금으로만, 저금으로만 하지 말고 금융의 재테크 순환을 활용해서 조금 속도를 늘려야 돼요. 그 속도를 늘린 건 아마 이모스님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속도를 늘리고 더 중요한 방향성을 갖기 위한 교육들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이 돈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향을 잃어서 목적성을 잃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대는 종잣돈이 이제 증여라든지 이런 걸로 될 수 있다면은 그걸 활용해서 들어가는 게 낫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한 금융이라든지 재테크의 교육들을 꾸준하게 대학교 수업만큼 중요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금융을 이용해서 시드머니를 좀 속도를 좀 올리는 게 우선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20대들이 이번에 너무 이제 자산의 격차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좋은 시기를, 인플레이션이 역대급으로 일어난 이 시기를 그냥 지나가면은 나중에 영원히 나는 집을 살 수 없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집 사는 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물론 이제 처음에 지금 집을 산 사람보다는 그 다음 시장에 들어가긴 좀 더 어렵겠죠. 하지만은 그 시장에 맞는 트렌드들이 생기고 전략들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특히 20대들은 지금 이런 기회들이 두세 번 정도는 더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같이 40대 중반이 넘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들을 준비하는 시기고, 20대들은 두 번 내지 세 번에 대한 시기들이 더 있으니까 지금 종잣돈을 모으면서 이번에 못해서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고민들은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열심히 준비하세요.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박탈돼요. 그래서 꼭 이제 이런 현재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기회, 이것들을 두 가지의 투 트랙의 방향성들을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공감하는 게, 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시드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금융으로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동산이 합쳐지니까 자산이 점점 더 빨리 불어나게 된 건데,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부터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 포기하지 않고 네. 지금부터 뭔가를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좋아요. 보통 사람들이 나는 서울에 투자할 거야, 강남에 투자할 거야. 좋죠. 1등 부동산이죠. 근데 우리가 그 1등 부동산, 유명한 부동산에 진입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걸 길로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작은 돈으로 좋은 수익과 좋은 재테크의 어떤 공장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장님. 혹시 2030 세대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맥도날드가 햄버거 파는 동네게요? 아니면은 다른 수익 구조가 있을까요? BTS? BTS 컬렉션? 그 맥도날드는 부동산 업자예요. 오, 몰랐죠? 네. 왜냐하면 햄버거를 팔아서 수익을 그렇게 크게 낼 수 없어요. 네. 햄버거를 통해서 좋은 입지에 부동산을 사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햄버거가 존재하는 거고, 그 부동산이 그 기업의 자산들을 크게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돈이 없는데 많이 살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자산을 활용을 해서 공장 같은 거를 꼭 한 개를 만들어 놓아야지 20대 때 시작하면은 40, 50대 때 정말 50억, 60억의 자산까지도 충분히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똑같은 돈을 투여해서 다른 가치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나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요, 보험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근데 보험은 수익의 가치를 갉아먹어요, 사실은. 근데 거꾸로 그 위험과 불안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그게 바로 재테크예요. 근데 재테크도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좀 하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의 기준을 맞게 해서 그 공장을 가동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현금을 가만히 놔두고 고인물로 놔두지 말고, 이런 그 위험에 대한 투자로서 돈을 너무 많이 지출하지 말고, 생산 공장에 어떤 가동을 할 수 있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20대들은 30대, 40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산 공장 정말 열심히 가동시켜서 제가 이제 소장님 나이가 됐을 때 저도 소장님처럼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네. 그거예요. 그 생산 공장 한 개 만들어 놓으면요, 네. 내가 잠잘 때나 내가 쉴 때나 걔는 쉬지도 않고 24시간 계속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내가 여행을 가도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내가 아파, 그래도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그거를 만드는 게 지금 20대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공장장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장을 여러 개 돌리세요. 아, 네, 여러 개. 네.